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기획에서 프로젝트 계약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클라이언트 수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지을 수 있다. 용역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상호 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합의하고 공유할 수 있다. 정확한 최종 결과물 개발을 위해 상호 간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제반 지원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까지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따왔을 때 이거를 파악하고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다음에 이제 그래 받아서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프레젠테이션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죠? 네. 프레젠테이션 다 끝나고 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래요. 네. 이제 입찰이라는 단계도 있는데 네. 그건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 거니까 네.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입찰이 성공이 돼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 예. 예. 이제 계약은 어떻게 보통 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계약 어떻게 하죠? 서양 영화 보면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서류에 이제 서류를 사인, 교환하고 또 사인하고 또 악수하고 빠이엄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폼나는 멋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계약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뭐 부침도 있었겠죠. 힘든 일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인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선을 넘고. 예, 이 단계에서 놓치는 것이 있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단계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그죠? 뭐 꼼꼼히 다 따져보고, 하다못해 우리가 하기 힘들면 맡겨라는 말씀도 드렸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럽니다. 근데 맡겨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건 뭐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워크플로우죠.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출장 가실 거예요. 출장 네. 가셔서 이제 제가 뒤에서 볼 텐데, 그때 머릿속에는 계약 조건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유가 약간만 있으셔야 돼요. 약간만. 네, 아주 약간만. 그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돌출 질문이라든지 돌출 변수 때문에 그건 여유 있게 대처하시라는 거죠. 네, 네. 상대방이 뭘 묻거나 아니면 네. 계약하는 조건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할 때 도장 찍기 전에 네. 그쪽에서 노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럴 때는 여유를 가지고 일단 수긍을 하려는 거죠. 당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게 좋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분쟁이 생기면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람끼리 만날 일은 없거든요. 그쪽에서 먼저 걸어오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자, 계약에 대한 법리적인 기본 지식은 이제 계약서라는 것이 있고, 계약서는 네. 우리 개발사와 클라이언트와의 법적인 관계의 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서 그걸 써놓는 거예요, 문서로. 네. 그래서 거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신의가 있어야 되고, 혹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적인 해석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일단 분쟁이 벌어져서 변호사 이리 와봐 뭐 하기 바로 전에 네. 변호사 부르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뭐죠? 일단 계약서 당사자끼리 끝까지 합의를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네.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싸우는 변호사가 등장하시는 순간 우리는 네. 이제 끝까지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네. 네, 그건 물론 우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그 직원으로서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무 처리를 잘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혹시 그게 잘 안 돼서 네. 이제 끝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네. 상대방이 하겠죠. 클라이언트가 그걸 제출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 법원? 회사의 회사의 관할법원. 관할법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부산에 있고 네. 우리는 수원에 있다라고 하면 네. 부산까지 가야 부산에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쪽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런 내용도 계약서에 써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뭐 관할법원은 어디로 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그걸 우리끼리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잘 물어보세요. 네.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의무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업을 준 무역 네, 계약을 네. 할 클라이언트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잘 아셔야 되고 개발사는 그분들의 요청에 순순히 그리고 성심성의껏 잘 응할 의무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왜 있죠? 혹시 전화가 왔을 때 네. 그냥 당장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해대면 네. 안 된다는 거죠. 잘 보고 수용적인 입장에서 항상 성실하게 네.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봐. 네. 또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행자의 종업원이 사업 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나 자격이 미달이다. 뭐 이럴 때 또 네. 교체를 해달라. 이분은 안 돼요. 이분 대신에 좀 더 능력이 있고 없고는 뭘로 따지냐면 페이퍼로 따지는 거죠. 그분의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바꿔달라.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꿔줘야 됩니다. 요청을 하는 대로 네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동안 세간에서 얘기했던 뭐 가불에 관한 얘기 많이 떠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생각 가지고 네. 계약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계약날 가서 페이퍼를 잘 읽어보니 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묻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걸 요청하는 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놓는 것이 맞아요.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여지가 거꾸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충지대가 없어져요. 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 프로젝트가 오히려 미완성인 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대략 아시겠죠. 우리가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다 변상을 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먼저 내용 수정을 내용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날 수정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은 당사자와 미리 협의를 해서 네. 그쪽의 클라이언트와 우리 담당자가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달라 그러면 되는 거죠. 네네. 그죠? 이게 도장을 찍고 나서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지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주 꼼꼼하게 보되 여유를 조금 가지라는 말이 바로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는 용역 표준 계약서라는 것이 있어요. 용역? 네. 앞에 용역자를 부동산으로 바꾸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또는 전자계약을 할 때 이럴 때도 부동산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거나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하시고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또는 어떤 회사에서 특정한 능력이 있는 회사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는 회사로 이렇게 발주를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도급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 우월한 지위가 아닌 회사로 내려준다 일을 그래서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갑이라고 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회사가 횡포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부리는 횡포도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은 거, 또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계약의 업무의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해서 무슨 악의적으로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표준적인 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고 네네. 반드시 이걸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반드시요. 예.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합의를 하는 겁니다. 다 네. 읽어보고 정말 여기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도장을 찍는 건데 네. 그때 끝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지식재산권, 저작권, 아, 소프트웨어적인 거요. 예, 그런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거기에 명기가 돼 있는지 네. 또 우리가 저작권 확보가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제시를 해달라고 하고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제시를 해서라도 네.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체결은 그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 마치 악수하듯이 네. 서류를 서로 교환하듯이 이런 절차들인데 그건 실습 과정에서 같이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까? 예, 도장 찍고 나면 더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상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서는 개발사와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법률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네. 디자인 용역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디자인 학회 학회요? 네, 또는 KDP라고 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네.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발주처가 뭘까요? 주문을 준 사람이죠. 네. 즉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요? 네.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회사- NCS로 할까요? 그냥 NCS. 그럴까요? 네. NCS라고 적어놓고 네. 계약 상대자는 누굽니까? 누구죠? 일을 하는 우리. 그렇죠. 우리 상호를 쓰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 계약건명은 계약자, 즉 발주처에서 내보낸 그 요청서요? 네, 요청서에 건명이 있어요. 우선 포털 리뉴얼 이렇게 돼 있고 네. 계약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됐죠. 1억하고 한 칸 안 뜰까요? 여러 가지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그죠? 1억 3천만 에서 뛸까요? 3천에서 뛸까요? 굉장히 고민되는 것이네요. 고민돼요. 그죠? 일단 원정은 뛸 것 같아요. 예. 이럴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쭉, 이렇게요? 네, 다 붙여치는 거예요. 얘도 안 써요? 네. 띄어요? 네. 손으로 수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만자하고 원자 사이도 붙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 띄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아예요. 예. 네. 보증금은 대략 그 계약 주체에서 제공하는 총 계약 금액의 몇 %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몇 퍼센트? 계약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네. 그 퍼센트도 마찬가지 띄어쓰기 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아예 네. 이렇게요? 예. 기록 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기간 쭉 쓰시면 되고 네. 2018년 3월이라고 하면 어떻게 씁니까? 03월. 네, 0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기타 사항이 있어요. 기타 사항은 뭐죠? 기타 사항이요? 네. 꼭 꼭 써야 될까요? 없으면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는 현장에 와서 도장 찍으려고 보니까 뒤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잘 안 맞아. 네네.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좀 추가합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여기다 적는 겁니다. 기타 사항에다가. 네네. 값
써 있네요. 그죠? 발주처. 발주처. 예. 계약자죠. 네. 주계약자. 네. 그리고 을은 계약 상대자. 상대자, 우리. 우리입니다. 그래서 상호와 대표자를 쓰게 돼 있고요. 네. 상호일 경우에는 무엇을 따라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 네. 또는 법인 등록증. 네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명칭 그대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000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고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00 디자인 용역 개발. 이것은 네네. 웹 디자인 용역 개발이니까 맨 앞에 있는 첫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첫 페이지에 있는 계약 건명이 있죠. 네. 계약 건명과 동일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포털 리뉴얼. 네, 네. 부동산 포털 리뉴얼 디자인 용역 예, 개발 그렇게. 업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이 내용들을 용의주도하게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아, 평소에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네. 여기 내용은 거의 숙지하고 계신다고 봐요. 네네. 보통은. 그리고 아까 위처럼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날짜가 있습니다. 예. 날짜가 있고. 그 날짜는 무슨 날짜라고 하죠? 도장 찍는 날. 도장 찍는 날. 계약일. 계약이. 네. 네, 계약일자입니다. 강사 제철 썼습니다. 네. 그리고 주지 앞뒤에 않는 간격을 주지 네. 않는 것이 좋고 네. 간격을 주었다면 같은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럼 만약에 네. 앞뒤로 한 칸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이제 다음 페이지는 있을까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지난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쓰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두 번씩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네네.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발주자명과 개발사명, 계약 명칭을 포함한 계약 목적을 용역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클라이언트와 합의하여 도출한 내용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는 문제 발생 시에 법리에 의해 해석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띄어쓰기 및 오타 등에 신경을 써서 치밀하게 작성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지금 주영 씨가 어떤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프로젝트 계약하러 갔어요. 출장을 보냈고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다 정리를 해서 입력을 했고 계약을 이제 완수하고 오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군요. 앞서 이 계약서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합의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미리 보여주고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다 된 상태고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다 반영이 됐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영 씨 잘하고 있네요. 계약 전문가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 그 내용에 이상이 없다, 이의가 없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값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가 먼저 자신의 사인을 하고 있고요. 두 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부가 어느 한 부라도 뭐라 그러죠? 변조됐다던가 원래 문서가 아닌 것을 가져올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사이에다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도장을 찍는 것이 제일 편리한데 좀 연습이니까 이렇게 서명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저렇게 반을 접어서 하는 간이는 왜 하는 것일까요? 앞면만 내용이 있고 뒷면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뭐 잘라내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앞면을 이렇게 접을 때는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부분에 접고 사인을 하고, 또 뒷장을 할 때는 같은 부분을 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접어서 겹치지 않도록 사인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같은 부분을 정확히 접어가지고 작성하니까 뒤로 넘어갈수록 종이가 두꺼워지겠죠. 근데 도장을 찍게 되면 한쪽은 윗면은 정확히 나오고 밑면은 또 잘 안 나오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도장을 사용했을 때 위에는 잘 나오고 아래는 안 찍혔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땐 옆에다 다시 찍어도 됩니다. 2번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발주처에서는 계약자가 위쪽에다가 사인을 했고, 이제 수행할 수행처에서는 아래쪽에 서명을 하죠. 대부분 그렇게 거의 무게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쪽이 발주처고요. 그 다음에 갑을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갑과 을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서명도 잘하고 중간에 계약 진행해서 설명도 잘 하셨고, 대체적으로 미션 수행을 잘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인사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에 이어서 계약하는 과정도 잘 완료했다고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 최종 완성된 계약서를 2부 출력하여 계약 체결을 준비합니다. 클라이언트와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법적 의무 및 책임 등을 최종 검토한 후 계약서 표지와 마지막 장, 그리고 각 장을 반으로 접은 후 상호 날인 및 간인합니다. 계약서에 날인 및 간인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상호 확인한 후 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와 관련해서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좀 물어보시죠.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계약서는 다 중요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놓지 마시고 혼자 보시는 것보다는 옆에 한 2분 정도 더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황에서 계약하는 그 조건을 읽기 위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문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문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일단 서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감을 등록할 때 서명도 인감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하겠고, 사람들도 꽈서 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꼬인 말은 아니고요. 너무나 그러니까 일평어로 이야기하지 않은 전문적인 용어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꼬인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는 문서대로 읽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놓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핸디캡이나 아니면 보상 이런 것들은 그 다음 행에 보통 있어요. 번호가 다르거든요. 그 조항 중에 따로따로 읽으셔야 돼요.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쪽에다가는 선언적인 얘기만 해놓고 뒤쪽에 가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묘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읽으셔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죠? 표준 계약서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어느 회사나 아주 동일한 문장으로 된 계약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만의 특별한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 계약서 안에 보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쪽을 상대방에서 그렇군요. 그렇죠. 일단 양도가 되면 이 미디어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로 한다. 뭐 이런 조건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보시고 그게 그 조항에 의해서만 판단하시면 돼요. 법률과 계약서 이런 것들은 조항이 어떤지, 내가 궁금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 대로만 해석하시면 되고,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고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변호사를 찾아가시던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관, 단체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요, 거기 써 있어요. 계약서에. 계약서 읽어보시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늦게 냈을 경우 지체상금을 변상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 퍼센트에 어떤 문서에 써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약은 아무튼 여러분들 문서로 행해지는 행위고 법적인 행위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혼자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는 건데 프리랜서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계약 조건 또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디지털 디자인 분야의 지적재산권은 디자인 원본 파일의 귀속 여부가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해 양자 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의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정리한 계약서 초안을 미리 클라이언트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수정 또는 변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